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페이퍼는 Performance Pay and Managerial Experience in Multitask Teams인데요. 뭐 어떤 이제 회사의 이야기를 회사의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회사의 이야기죠. 여기서 지금 보는 회사는 다국적 기업이고 주로 뭐 보일러와 뭐 이와 관련된 제품들을 이제 디스트리뷰러니까 이제 조달해가지고 공급하는 업체겠죠. 이제 중간 도매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디스트리뷰러고요. 뭐 유럽과 미국, 캐나다 주로 이제 이쪽에서 수천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전체 직원 숫자가 대략 한 5만 명 정도. 많은 건가요? 5만 명이면? 삼성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 예. 영국에 있는 이제 두 개 사무소를 선정을 해서 두 개의 디비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업체들을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두 개의 디비전이 굉장히 많은 브랜치를 관리하고 있어서 그래서 브랜치 숫자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전역을 거의 커버할 수 있는 이제 브랜치를 관리하고 있는 이제 디비전 두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점별로, 그러니까 브랜치별로, 그러니까 디비전 두 개가 있고요. 디비전 두 개 이제 여기서 관리하는 브랜치들이 굉장히 많겠죠. 지점들 이렇게 이제 이 지점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점별로 보면 브랜치별로 보면 평균 고용 규모가 한 10여 명 정도 돼요. 그래서 가장 적은 곳은 2명, 뭐 비교적 큰 브랜치는 한 30명 정도까지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 매니저가 있겠죠. 이 지점의 지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치 매니저의 역할은 재량이 좀 있어요. 브랜치 매니저는 뭐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브랜치 매니저의 몇 가지 재량과 역할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본사와 협의를 해서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 얼마나 채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브랜치에 있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시킬 것인지 이제 브랜치 매니저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하는 상대 기업들이 있겠죠. 커스터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매 업체이기 때문에 도매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최종 소비자와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주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겠죠. 기업과 거래를 할 텐데 이제 고객이 되는 고객 기업에게 여러 가지 뭐 디스카운트를 제공할 수도 있고 혹은 할인 행사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스페셜 오퍼를 브랜치 매니저가 자신의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브랜치가 전체 이윤에 얼마만큼을 기여했는지 본사의 전체 이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각각의 브랜치가 잘하게 되면 본사의 이윤도 올라갈 거고요. 이제 각 브랜치가 잘 못하면 본사의 이윤도 이제 떨어지겠죠. 실적도 나빠지겠죠. 이제 본사의 실적이 만약에 향상이 됐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각각의 브랜치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브랜치에 보너스를 할당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채택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가 브랜치에 이렇게 딱 떨어지면 그러면 브랜치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스태프들에게 보너스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보상 체계의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로 보너스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급여 체계 자체를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고 주로 추가적인 보상, 보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지역에 옆에 있는 다른 가까운 데 브랜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같은 회사의 다른 지점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브랜치보다 더 성과가 좋아야 그래야 더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쪽에 있는 브랜치와 거래하는 기업한테 가서 우리랑 거래하자고 저쪽에 커스터머를 뺏어온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브랜치 매니저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뭐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저쪽 같은 회사에 같은 본사 소속인데 저쪽 지점
거래하고 있는 고객을 뺏어온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본사에 있는 임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니어 매니지먼트는 이제 본사 뭐 임원들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사의 관리자들의 이제 우려가 무엇이었었냐면 이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브랜치 매니저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갖게 되냐면 서로 이제 같은 로컬 브랜치에 있는 매니저와 다른 매니저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뭐 생기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잠재적인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성과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성과를 내서 더 많은 보너스를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성과만 내는 것에 몰두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커스터머 로열티라든가 지속적으로 거래처와 지속적인 이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도매 업체니까 실제로 이 업체에게 재료를 공급해주는 어떤 이제 물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업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서플라이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업이 상대로 하는 커스터머 기업도 있을 거예요. 중간 과정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지속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혹은 코스트가 낮은 이런 재료들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좋은 커스터머들 우리가 확보를 해서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태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성과만 나면 되니까요. 별로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문제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본사 차원에서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6가지 지표를 갖는 그런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가 사업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제 규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목표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 지표들을 이제 16개 분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에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를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4년 7월까지 유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고 16개 지표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고요. 뭐 어떻게 매겼는지는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보너스를 지급을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죠. Financial, Customer, 그 다음에 Internal Measures, Internal Process,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People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네 가지 측면에서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항목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크게 이제 뭐 다르지 않고요. 이제 People 같은 경우에 이제 뭐 Innovation, Learning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보시면 뭐 스텝 리텐션은 이제 계속 직원들이 나가는 것도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코스트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employee satisfaction, 직원들 언짢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communication 뭐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면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개념들도 있어요. 큰 의미에서 커스터머는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그다음에 커스터머 리텐션, 지속적으로 이제 거래 관계를 유지했는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거고요. 등등등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16개 항목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서플라이어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 보너스를 지급했는지를 이제 한번 보면 점수를 매겼습니다. 모두 이제 16개의 지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6개의 지표를 지표마다 3개의 등급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린, 앰버, 그다음에 레드 3개의 지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린이 가장 높은 점수 3점이고요. 그다음에 앰버가 그다음 1.5점, 레드가 0점 이렇게 해서 16개 지표마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요. 만약에 16개 지표에
모든 지표에 대해서 가장 최고점을 받게 된다.